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입을지, 어떤 음식을 먹을지, 출근길 어느 길을 선택할지부터 시작하여 업무에서의 프로젝트 결정, 인간관계 속에서의 대응 방식까지 수많은 결정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선택으로 느껴지는 결정들도 쌓이고 쌓이면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며 심리적 피로를 초래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의사결정 피로, 디시전 퍼티그라고 부릅니다. 의사결정 피로는 단순히 피곤함을 넘어 우리의 판단력과 집중력, 심지어는 가치 있는 선택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직장인 민지는 매일 아침 출근 준비에서부터 이미 결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오늘 입을 옷을 고르는 것, 점심 메뉴 선택, 이메일 답장 순서, 회의에서 발언 순서 결정 등 일상의 소소한 선택부터 중요한 업무 결정까지 이어지며 민지는 점점 피로감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그냥 작은 일인데라고 생각했지만 하루가 지나면 결정을 내리는 것이 힘들어지고 간단한 선택에도 주저하게 됩니다. 심지어 민지는 프로젝트 회의에서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 사소한 선택을 반복하며 이미 지쳐 있어 본래 자신의 능력보다 낮은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의사결정 피로는 단순히 개인의 노력 부족이나 의지력 문제로 치부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의사결정 능력은 일정량의 에너지를 소모하며 이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판단력 저하, 집중력 감소, 감정적 반응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뇌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며 필요 없는 결정까지 계속 소모하면 중요한 순간에 제대로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정화하고 혼란을 줄이는 방법으로 별표 쌓인 정사유, 과계율, 계율의 실천을 강조하셨습니다. 정사유는 단순히 올바른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명료하게 하고 판단과 선택을 지혜롭게 만드는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계율은 삶 속에서 불필요한 선택과 행동을 제한하여 마음의 에너지를 보존하도록 돕는 지침입니다. 즉, 단순히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선택의 부담을 줄여 중요한 결정에 마음을 집중하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민지의 사례를 다시 살펴보면 만약 그녀가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반복되는 선택을 단순화하는 원칙을 적용한다면 의사결정 피로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입을 옷을 미리 정해두거나 점심 메뉴를 요일별로 정해두는 방법, 업무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방법 등을 통해 그녀는 불필요한 선택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마음의 평정과 업무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서울의 또 다른 사례로
대학생 상호는 매일 여러 학과 모임과 과제 제출 마감, 아르바이트 일정, 친구와의 약속 사이에서 선택을 반복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즐겁게 느껴졌던 선택들도 누적되면서 상호는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과제에 대한 결정을 미루며 마감일 직전에야 급하게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상호가 정사율을 적용하여 하루 일과를 단순화하고 계율을 통해 반복되는 선택을 최소화한다면 그는 학업과 사회적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호는 요일별 계획표를 만들고 반복적인 선택을 규칙화하여 매일의 판단 부담을 줄였습니다. 그 결과 중요한 학업 결정과 인간관계 속 의사결정에서 보다 명료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의사결정 피로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불편함을 넘어 조직과 사회적 맥락에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중간 관리자 해지는 팀원 평가와 프로젝트 우선순위 설정, 예산 결정 등 하루에도 수십 가지 선택을 반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은 결정까지 계속해서 에너지를 소모하면 중요한 전략적 결정에서 실수를 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해지는 정사유와 계율을 적용하여 불필요한 선택을 줄이고 반복되는 업무 절차를 규칙화함으로써 중요한 의사결정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명상으로 마음을 정리하고 사소한 선택을 미리 정해둠으로써 의사결정 피로를 효과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이처럼 현대인의 삶에서 의사결정 피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를 관리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정사유와 계율의 실천은 단순히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선택 구조를 효율적으로 설계하여 중요한 순간에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의사결정 피로는 단순히 개인의 마음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관계와 업무 효율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팀의 리더 민재는 팀원들과의 의견 조율, 예산 배분, 일정 결정 등 반복적인 선택을 수행합니다. 의사결정 피로가 누적되면 그는 중요한 전략적 판단을 놓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정사유와 계율을 적용하면 반복적인 사소한 선택을 규칙화하고 중요한 결정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민재는 매일 아침 명상과 하루 계획을 정리하는 습관을 통해 마음의 에너지를 보존하고 팀의 의사결정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의사결정 피로는 현대인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과 정사유, 계율의 실천을 통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선택을 줄이고 반복되는 결정을 규칙화하며 마음을 명료하게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중요한 순간에 지혜롭고
깊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정사유는 단순히 볼바른 생각이나 바른 판단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마음을 정리하고 사고를 명료하게 하여 삶 속에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정사유는 인간의 마음을 혼란에서 벗어나게 하고 감정적 반응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며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불필요한 선택을 최소화하도록 안내합니다. 서울에 사는 상호는 대학생으로 매일 여러 학과 활동과 과제 제출, 아르바이트, 친구와의 약속 사이에서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처음에는 선택을 즐겁게 느꼈지만 반복되는 결정으로 인해 피로가 쌓이면서 작은 선택에도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상호가 정사유의 원리를 적용하기 시작한 것은 단순히 정신적 안정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학업 성취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자신이 당일 해야 할 일들을 우선순위별로 정리하고 반복적인 선택은 규칙화하여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했습니다. 정사유의 핵심은 선택을 단순화하고 판단을 명료하게 하는 사고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호는 점심 메뉴를 매일 바꾸기보다는 요일별 메뉴를 정해 반복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선택에 소모되는 정신적 에너지를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방법이 너무 단조롭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실제로 반복되는 선택 부담이 줄자 학업과 중요한 활동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호는 자신이 불필요하게 고민했던 선택이 얼마나 많았는지 깨닫고 마음의 안정감을 경험했습니다. 정사유는 계율과 연결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계율, 계율은 일종의 삶 속 규범으로 특정 행동을 제한함으로써 반복되는 선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민지는 업무 중 이메일 처리, 회의 참석, 프로젝트 결정 등에서 매 순간 선택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민지는 계율을 적용하여 업무 중 불필요한 메신저 확인 금지, 점심 메뉴는 사전 정해진 선택만 허용, 회의 전 사전 자료 검토 완료와 같은 규칙을 스스로 정했습니다. 그 결과 민지는 반복되는 선택에서 오는 피로감을 줄이고 중요한 업무 결정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사유는 단순히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명료하게 하고 판단의 기준을 분명히 하는 사고 훈련입니다. 대학생 혜진은 학과와 아르바이트, 인간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정사유를 통해 감정적 반응보다는 논리적이고 가치 있는 판단을 내리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약속에 대한 결정에서도 내 일정과 정신적 여유를 먼저 고려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이를 적용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함이나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반복되는 선택에서 오는 피로와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며 점차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정사유를 실천하는 또 다른 방법은 사전 계획과 선택 구조화입니다. 직장인 민재는 매일 아침 오늘 해야 할 업무를 세분화하고 반복적인 선택을 미리 정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회의 전 확인할 이메일 우선순위, 점심 후 처리할 업무 순서, 하루 일과 종료 후 정리할 보고서 순서를 정리함으로써 그는 불필요한 선택에서 오는 에너지를 절약했습니다. 민재는 이를 통해 중요한 전략적 결정에 보다 집중할 수 있었으며 업무 효율성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정사유의 실천은 심리적 안정과 자기 효능감 향상에도 크게 기여합니다. 반복되는 선택으로 피로를 느낀 사람은 자신감이 떨어지고 작은 결정에도 불안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사유를 통해 마음을 명료하게 하고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면 작은 결정에서도 자신감을 갖게 되며 중요한 순간에 보다 확신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호와 민재, 혜진의 사례에서 보듯 정사유와 계율의 적용은 단순히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을 넘어 삶의 전반적인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정사유는 또한 문제 해결 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반복되는 선택과 의사결정으로 지친 상태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고 감정적 반응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정사유를 통해 마음을 정리하고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면 문제 해결 과정에서 논리적이고 효과적인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현수는 프로젝트 팀에서 여러 갈등 상황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는 정사유를 통해 감정적 반응을 줄이고 객관적인 정보와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그 결과 팀의 의사결정 품질이 향상되고 현수 자신도 심리적 피로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정사유는 단순한 사고방식이 아닌 삶을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마음의 에너지를 보존하며 중요한 순간에 현명한 판단을 내리도록 돕는 핵심 원리입니다. 반복되는 선택에서 오는 피로를 줄이고 마음을 명료하게 유지하며 중요한 결정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상호, 민지, 혜진, 민재, 현수의 사례는 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앞으로 다룰 계율 실천과 심화 전략의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정사유를 일상에 적용하는 구체적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됩니다. 첫째, 반복적인 선택을 사전에 규칙화하고 구조화하여 불필요한 선택을 줄입니다. 둘째,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여 감정적 반응보다 논리적 판단을 우선시합니다. 셋째, 마음을 정리하고 명료성을 유지하기 위해 명상과 마음 챙김을 병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의 작은 선택에서도 자신감을 갖고 중요한 결정에 집중할 수 있는 사고 구조를 지속적으로 훈련합니다. 이와 같은 정사유 실천은 단기적으로는 일상의 피로를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삶의 질 향상, 자기 효능감 증가, 문제 해결 능력 향상,
인간관계 개선 등 다방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상호와 민재, 혜진, 현수의 사례는 이러한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정사유 실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명확히 합니다. 의사결정 피로는 단순히 많은 선택을 한다는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는 한정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선택을 반복할수록 이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이는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민지는 매일 아침 일과를 시작하면서 이미 수많은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오늘 입을 옷, 출근길 경로, 점심 메뉴, 업무 순서, 회의 참여 방식, 동료와의 의사소통 방식 등 처음에는 작은 결정으로 느껴졌던 선택들도 누적되면 정신적 피로가 커지며 결국 민지는 오후가 되면 중요한 프로젝트 결정에도 주저하게 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반복되는 선택과 판단은 의지력의 소모를 촉진합니다. 사람의 뇌는 결정 과정에서 판단과 분석, 감정 조절을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포도당과 신경화학물질을 소비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선택이 많으면 중요한 순간에 집중력과 판단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대학생 상호는 하루 종일 수업, 과제, 모임, 아르바이트를 조율하면서 끊임없이 선택을 합니다. 처음에는 즐겁게 느껴졌던 선택도 반복되면서 그는 작은 결정조차 불안하게 느끼고 급기야 중요한 시험 과목 선택에서도 주저하게 됩니다. 또한 의사결정 피로는 감정적 반응의 증가와도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반복되는 선택으로 뇌가 피로해지면 판단 과정에서 감정이 개입하기 쉬워집니다. 직장인 혜진은 프로젝트 팀에서 여러 갈등 상황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평소라면 논리적으로 접근했을 상황에서도 하루 동안 반복적인 선택으로 이미 피로한 상태에서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즉흥적인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는 결국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이어지고 스트레스가 더욱 증가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의사결정 피로의 또 다른 근원은 선택의 다양성과 복잡성입니다. 현대 사회는 정보와 선택지가 넘쳐나는 환경이므로 작은 선택조차 심리적 부담이 됩니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민재는 점심 메뉴를 선택할 때도 수십 가지 옵션 중에서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는 매일 어떤 메뉴를 선택할지 고민하며 에너지를 소모했고, 이는 중요한 업무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선택의 역설, 패러닥스 오브 초이스, 디라 부르며, 선택지가 많을수록 사람은 피로를 느끼고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반복되는 선택은 또한 습관화되지 않은 행동과 연결됩니다. 민호는 매일 아침 일어나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며 에너지를 낭비했습니다. 그는 옷을 미리 정하지 않고 매일 고민했기 때문에 하루 시작부터 이미 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계율과 정사율을 실천하여 아침 복장을 규칙화한 민지는 같은 선택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그 에너지를 업무와 인간관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결정 피로는 신체적 피로와도 상호작용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식사가 불규칙한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더욱 떨어집니다. 서울의 대학생 상호는 시험 기간 동안 불규칙한 생활로 수면 부족과 영양 부족을 겪었고, 작은 선택에서도 피로를 느끼며 중요한 시험 과목 선택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는 신체적 조건과 반복 선택이 결합되어 의사결정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회적 요인 역시 의사결정 피로에 기여합니다. 직장인 혜진은 팀 내 의견 조율과 상사 요구 사항, 동료와의 소통에서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선택은 단순히 개인의 결정 문제를 넘어 상대방의 기대와 평가를 고려해야 하는 부담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반복적인 사회적 결정은 개인의 정신적 에너지를 빠르게 소모하게 만듭니다. 의사결정 피로는 결정 회피, 디시전 어보이던스와 후회, 리그레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선택으로 지친 민지는 점심 메뉴를 선택할 때 그냥 아무거나 먹자라고 결정하거나 프로젝트 진행 방향을 결정하지 않고 미루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결국 더 큰 피로와 불만족을 초래하며 장기적으로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실생활에서 의사결정 피로를 경험하는 또 다른 사례로 서울의 직장인 현수는 하루 동안 수십 가지 선택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아침에는 이메일 확인 순서 결정, 오전 업무 순서 결정, 점심 메뉴 결정, 오후 회의 순서 결정, 퇴근 후 저녁 활동 선택까지. 그는 매일 반복되는 선택으로 오후가 되면 중요한 업무 판단에서 실수를 하고 팀 프로젝트 진행 속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수는 정사유와 계율을 적용하여 반복되는 선택을 규칙화하고 불필요한 선택을 최소화함으로써 의사결정 피로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의사결정 피로의 근본적인 문제는 반복적 선택과 제한된 정신적 에너지의 상호작용에 있습니다. 반복되는 선택은 뇌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감정적 반응을 증가시키며 판단력을 저하시킵니다. 정보 과잉과 사회적 기대, 습관화되지 않은 행동, 신체적 피로까지 결합하면 중요한 순간에도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정사유와 계율은 이러한 의사결정 피로를 극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반복되는 선택을 규칙화하고 불필요한 판단을 줄이며 마음을 명료하게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중요한 순간에 지혜롭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민지, 상호, 혜진, 민재, 현수의 사례는 의사결정 피로가 어떻게 일상과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정사유와 계율 실천을 통해 이를 관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삶을 단순화하고 의사결정 피로를 줄이는 데 있어 계율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계율은 단순히 행동규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선택을 최소화하고 마음의 에너지를 보존하며 중요한 결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지침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선택지가 넘쳐나고 정보가 과잉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하지 못한 채 수많은 결정을 반복합니다. 이때 계율을 적용하면 일상의 반복적인 결정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민지는 하루에도 수십 가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출근길 경로, 점심 메뉴, 이메일 처리 순서, 회의 진행 방식, 업무 우선순위, 동료와의 소통 방식 등. 처음에는 그냥 작은 선택인데라고 생각했지만 하루가 지나면서 반복되는 선택은 민지의 정신적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중요한 프로젝트 결정에서도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지는 계율을 적용하여 출근 전 아침 루틴을 규칙화했습니다. 옷과 점심 메뉴를 미리 정하고 이메일 확인과 회의 준비를 정해진 순서대로 수행함으로써 반복되는 선택을 줄였습니다. 그 결과 민지는 업무 집중력과 판단력이 향상되고 의사결정 피로가 크게 줄어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계율 실천의 핵심은 불필요한 선택을 미리 제한하는 것입니다. 대학생 상호는 매일 수업, 과제, 아르바이트, 친구 약속 등 수많은 선택에 직면합니다. 상호는 계율을 적용하여 점심 메뉴를 요일별로 정하고 과제 제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며 아르바이트 일정과 수업 참여 방식을 규칙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단조롭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반복되는 선택에서 오는 피로가 줄자 그는 중요한 학업과 인간관계 결정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상호는 자신이 반복적으로 고민했던 선택이 얼마나 많았는지 깨닫고 마음의 평정과 자신감이 향상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계율을 통한 단순화는 업무 효율성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직장인 현수는 프로젝트 팀에서 여러 가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는 계율을 적용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규칙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 확인은 하루 3번만 하고 회의 자료 검토는 회의 시작 30분 전에 완료하며 프로젝트 일정은 주간 단위로 미리 계획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수는 반복되는 선택으로 인한 피로를 줄이고 중요한 프로젝트 결정에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계율은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감소에도 기여합니다. 서울의 직장인 혜진은 하루 동안 여러 선택과 갈등 상황에 직면하며 피로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계율을 적용하여 불필요한 선택과 행동을 제한했습니다. 예를 들어 동료와의 사소한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자신의 업무 범위 내에서만 의사결정을 수행하며 개인 일정은 사전에 정해진 규칙대로 실행했습니다. 그 결과 혜진은 심리적 피로가 감소하고
중요한 결정에서 보다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율 실천은 또한 생활 습관 개선과 연결됩니다. 대학생 민호는 매일 아침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며 정신적 에너지를 낭비했습니다. 그는 계율을 적용하여 옷과 가방, 점심 메뉴를 미리 정하고 아침 루틴을 규칙화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복되는 선택의 단조로움에 불만을 느꼈지만 점차 반복되는 선택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학업과 인간관계, 개인적 목표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계율 실천은 가족과 인간관계에서도 적용 가능합니다. 서울에 사는 민재는 가족과 함께 살면서 매일 저녁 메뉴와 가족 모임 일정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는 계율을 적용하여 주간 단위로 저녁 메뉴를 계획하고 가족 모임 일정도 미리 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변화에 대한 저항이 있었지만 반복되는 결정이 줄어들자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이 감소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의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계율을 통한 단순화는 장기적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반복되는 선택에서 오는 피로가 줄어들면 우리는 중요한 결정에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민지는 계율을 적용한 후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개인 생활에서도 마음의 안정과 여유를 경험했습니다. 대학생 상호는 계율과 정사율을 병행하며 학업 성취와 인간관계에서 보다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현수와 혜진은 반복되는 선택에서 벗어나 중요한 프로젝트와 업무 결정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계율 실천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반복되는 선택을 미리 규칙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복장, 점심 메뉴, 업무 순서 등을 규칙화하여 매일 동일한 패턴으로 수행합니다. 둘째, 불필요한 선택을 제한합니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피로가 누적되므로 단순한 규칙을 만들어 불필요한 선택을 최소화합니다. 셋째, 중요한 결정에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반복되는 선택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중요한 선택에만 집중하도록 생활을 설계합니다. 넷째, 계율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습관화합니다. 반복되는 선택을 줄이는 생활 패턴이 몸에 배면 자연스럽게 의사결정 피로가 감소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민지, 상호, 민호, 민재, 혜진, 현수 모두 계율을 통해 반복되는 선택을 줄이고 중요한 결정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자의 삶의 질, 업무 효율성, 학업 성취, 인간관계가 개선되었고 마음의 평정과 자신감이 향상되었습니다. 계율을 적용하지 않았더라면 반복되는 선택으로 인한 피로가 지속되어 중요한 순간에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계율 실천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마음을 관리하고 삶의 구조를 효율화하는 도구입니다. 반복되는 선택과 불필요한 판단을 줄이고
중요한 결정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삶의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매일 수많은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모든 결정이 동일한 중요도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결정은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어떤 결정은 단순히 일시적 편의를 위한 선택일 뿐입니다. 의사결정 피로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정 유형을 구분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서울의 직장인 민지는 하루 동안 수십 가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출근길 경로 선택, 이메일 확인 순서, 점심 메뉴 선택, 회의 자료 준비, 프로젝트 우선순위 결정 등 모든 선택이 겹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결정을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고 고민했지만 하루가 지나면서 중요한 결정에서도 주저하고 사소한 결정에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모한다는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결정 유형 구분의 핵심은 중요한 결정과 사소한 결정, 즉시 결정이 필요한 결정과 연기 가능한 결정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민지는 프로젝트 진행 방향과 예산 배분 같은 전략적 결정은 중요한 결정부로 분류하고, 점심 메뉴 선택과 사무용품 구매는 사소한 결정부로 구분했습니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민지는 중요 결정에 집중하고 사소한 결정에서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 상호의 사례를 보면 그는 하루 수업과 과제, 아르바이트, 친구와의 약속 등 다양한 선택에 직면합니다. 상호는 모든 결정을 동일하게 다루면 피로가 누적된다는 것을 깨닫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 준비와 과제 제출은 최우선 과제로 지정하고 친구와의 약속이나 아르바이트 시간은 그 다음 순위로 두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호는 하루 동안 반복되는 선택으로 인한 정신적 피로를 줄이고 중요한 결정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순위 설정은 긴급성과 중요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직장인 현수는 매일 이메일 확인, 업무 순서 결정, 팀 회의 준비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각 업무를 긴급하고 중요한 업무,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업무,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업무,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업무로 구분했습니다. 예를 들어, 상사에게 바로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는 긴급하고 중요한 업무로 분류하고, 장기 프로젝트 계획은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업무로 분류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현수는 반복되는 선택과 업무 부담을 줄이고 중요한 결정에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선순위 설정은 심리적 부담 감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대학생 혜진은 과제 제출과 시험 준비, 아르바이트, 동아리 활동 등 수많은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결정을 동일하게 처리하려고 했지만 피로가 누적되면서 결정 회피와 불안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중요한 결정에 에너지를 집중하면서 혜진은 마음의 안정과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순위 설정의 또 다른 장점은 결정 속도 향상입니다. 서울 직장인 민재는 하루 수십 가지 선택을 해야 했지만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결정을 내리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관련 의사결정은 즉시 처리하고 사무용품 구매와 같은 사소한 선택은 사전에 정해진 규칙대로 처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재는 반복되는 선택으로 인한 피로를 줄이고 중요한 업무 결정에서 보다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결정 유형과 우선순위를 정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균형 유지입니다. 모든 결정을 중요하게 여기면 피로가 누적되고 반대로 모든 결정을 사소하게 여기면 중요한 순간의 판단력을 잃게 됩니다. 직장인 현수는 처음에는 모든 선택을 중요하게 여겨 피로가 심했지만 반복적인 분석과 실천을 통해 어떤 결정에 집중할지, 어떤 선택은 자동화할지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그 결과 현수는 중요한 프로젝트 결정을 내릴 때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선순위 설정과 결정 유형 구분은 또한 팀과 조직에서의 효율성에도 기여합니다. 서울의 프로젝트 팀에서 리더 민지는 팀원들의 업무를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팀 전체의 의사결정 효율을 높였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마감일과 관련된 결정은 팀원과 함께 즉시 처리하고 장기 전략과 관련된 결정은 주간 회의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반복되는 선택으로 인한 팀의 스트레스와 혼란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민지, 상호, 현수, 혜진, 민재 모두 결정 유형 구분과 우선순위 설정을 통해 의사결정 피로를 줄이고 중요한 순간에 보다 명확하고 자신감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선택에서 벗어나 삶의 질과 업무 효율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결정 유형 구분과 우선순위 설정의 핵심 실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든 결정을 중요성과 긴급성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둘째, 반복되는 사소한 선택은 규칙화하거나 자동화하여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셋째, 중요한 결정에는 충분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사소한 결정에 신경을 덜 씁니다. 넷째, 우선순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필요에 따라 조정합니다. 서울 직장인 민지, 대학생 상호, 직장인 현수, 대학생 혜진, 직장인 민재의 사례는 이러한 원칙이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되는지 보여줍니다. 반복되는 선택에서 오는 피로를 줄이고 중요한 결정에 집중할 수 있는 사고 구조를 만드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삶의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피로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습관 형성입니다. 반복적인 행동을 습관화하면
선택과 결정에 소모되는 정신적 에너지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습관은 우리의 뇌가 의식적 판단을 거치지 않고도 행동을 자동으로 수행하도록 만들어 반복되는 선택에서 오는 피로를 크게 줄여줍니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민지는 매일 아침 출근 준비에서 의사결정 피로를 경험했습니다. 옷과 가방 선택, 점심 메뉴, 이메일 처리 순서 등 수많은 선택을 반복하면서 이미 하루를 시작할 때 피로가 누적되었습니다. 민지는 아침 루틴을 규칙화하고 반복 실천함으로써 이러한 피로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민지는 월요일은 정장, 화요일은 캐주얼 등 요일별 옷차림을 미리 정했고, 점심 메뉴도 요일별로 정했습니다. 또한 이메일 확인과 회의 자료 검토 순서를 일정하게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반복 실천을 통해 민지는 아침마다 선택에 소모되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중요한 업무 결정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 상호의 사례를 보면 그는 매일 수업과 과제, 아르바이트, 친구와의 약속 등 다양한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결정을 의식적으로 판단해야 했지만 반복 실천을 통해 효율적 습관을 형성했습니다. 상호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바로 오늘 해야 할 과제를 확인하고 수업 준비와 아르바이트 일정, 개인 학습 시간을 정해진 순서대로 수행했습니다. 또한 점심 메뉴와 간식 선택도 미리 정한 규칙에 따라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습관화는 반복적인 선택에서 오는 피로를 크게 줄였고, 중요한 학업 결정과 인간관계에서 더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습관 형성은 의사결정의 자동화와 직결됩니다. 직장인 현수는 매일 업무 시작 전 이메일 확인, 회의 자료 검토, 프로젝트 일정 확인 등 반복되는 선택을 습관화했습니다. 현수는 처음에는 이러한 습관이 단조롭게 느껴졌지만 점차 반복되는 선택에서 벗어나 중요한 업무 결정에 더 많은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습관화된 행동은 뇌가 자동적으로 수행하므로 의사결정 피로를 줄이고 마음의 안정감을 가져옵니다. 또한 습관 형성은 심리적 안정감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학생 혜진은 과제 제출과 시험 준비, 아르바이트, 동아리 활동 등으로 매일 다양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반복적인 선택에 피로를 느낀 혜진은 중요한 결정과 사소한 결정을 구분하고 반복 실천을 통해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과제 제출은 항상 오전 중에 완료하고, 시험 공부 시간은 고정된 루틴에 따라 진행하며, 동아리 활동은 미리 정해진 시간에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습관 형성은 그녀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중요한 순간에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습관 형성은 장기적 의사결정 능력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반복 실천을 통해 행동이 자동화되면 뇌는 중요한 결정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직장인 민재는
반복 실천과 습관화를 통해 업무와 개인 생활 모두에서 의사결정 피로를 줄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정과 업무 순서를 반복적으로 실행하고 점심 메뉴와 휴식 시간을 규칙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재는 반복되는 선택에서 오는 피로를 줄이고 중요한 전략적 결정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습관 형성의 또 다른 장점은 결정 속도 향상입니다. 반복 실천을 통해 행동이 자동화되면 같은 상황에서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직장인 현수는 반복 실천을 통해 이메일 확인, 회의 자료 검토, 프로젝트 일정 조정 등 매일 반복되는 결정을 자동화했고, 결과적으로 더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습관 형성은 또한 인간관계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대학생 상호는 친구와의 약속, 동아리 활동, 가족과의 시간 등 다양한 선택을 반복적으로 해야 했습니다. 그는 반복 실천을 통해 우선순위와 시간표를 규칙화하고 중요한 인간관계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약속은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만 참여하고, 동아리 활동과 과제 시간은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호는 반복되는 선택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를 줄이고, 인간관계에서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습관 형성을 위한 구체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반복할 행동을 명확히 정의하고 일정한 시간과 순서를 정합니다. 둘째,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여 점차 큰 결정과 행동으로 확장합니다. 셋째, 규칙적 실천을 통해 행동을 자동화하고 선택에 소모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합니다. 넷째, 반복 실천 후 효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하여 습관을 최적화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민지, 상호, 현수, 혜진, 민재 모두 습관 형성을 통해 반복되는 선택에서 오는 피로를 줄이고 중요한 결정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심리적 안정감, 업무 효율성, 학업 성취, 인간관계 관리 등 삶의 전반적인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습관 형성은 단순히 반복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구조화하고 마음의 에너지를 보존하며 중요한 순간에 지혜롭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핵심 전략입니다. 반복 실천과 습관화는 현대인의 삶에서 의사결정 피로를 극복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사육, 정사유와 계율, 계율은 각각 독립적으로 실천할 수 있지만 두 가지를 통합할 때 삶의 단순화와 의사결정 피로 감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정사유는 마음을 명료하게 하고 판단 기준을 세우는 사고 훈련이며 계율은 반복되는 선택을 규칙화하고 불필요한 판단을 줄이는 실천적 도구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적용하면 우리는 반복되는 선택에서 벗어나 중요한 결정에 집중하며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민지는 아침 출근 전부터 많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매일 옷과 가방 선택, 점심 메뉴, 이메일 확인 순서, 회의 준비 등 수많은 결정이 중첩되었습니다. 민지는 정사유를 통해 돈을 하루의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인가를 먼저 판단하고 계율을 통해 반복되는 선택을 규칙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점심 메뉴는 요일별로 미리 정하고 이메일 확인은 하루 3번으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민지는 반복되는 선택에서 오는 피로를 줄이고 중요한 업무 결정과 전략적 판단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 상호는 하루 동안 수업, 과제, 아르바이트, 친구 약속 등 다양한 선택을 경험했습니다. 상호는 정사유를 통해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계율을 적용하여 반복되는 선택을 구조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과제 제출과 시험 준비는 오전 중에 완료하고 점심 메뉴와 간식은 미리 정한 규칙에 따라 결정했습니다. 반복 실천을 통해 상호는 중요한 학업 결정과 인간관계 선택에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었고 마음의 평정과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정사유와 계율 통합의 핵심은 판단 기준 명료화와 선택 구조화입니다. 직장인 현수는 프로젝트 팀에서 수많은 선택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는 먼저 정사유를 통해 돈을 가장 중요한 업무 결정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계율을 통해 반복적인 선택을 규칙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 처리, 회의 자료 검토, 일정 조정 등을 정해진 순서와 규칙대로 반복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통합 실천은 의사결정 피로를 줄이고 중요한 결정에서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통합 실천은 심리적 안정과 자기 효능감 향상에 큰 영향을 줍니다. 대학생 혜진은 과제와 시험, 아르바이트, 동아리 활동 등 매일 다양한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그녀는 정사유를 통해 가장 중요한 결정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계율을 적용하여 반복 선택을 최소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과제 제출과 시험 준비는 정해진 루틴에 따라 진행하고 동아리 활동과 친구 약속은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했습니다. 이를 통해 혜진은 마음의 안정감을 얻고 중요한 결정에서 자신감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정사유와 계율의 통합 실천은 업무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서울의 직장인 민재는 프로젝트 일정, 이메일 처리, 회의 준비, 팀 의사결정 등 하루 수많은 선택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정사유를 통해 돈을 가장 중요한 업무 결정을 판단하고 계율을 통해 반복되는 선택을 규칙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은 하루 3번 확인하고 회의 자료 준비는 회의 시작 30분 전에 완료하며 프로젝트 일정은 주간 단위로 미리 계획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재는 반복 선택에서 오는 피로를 줄이고 중요한 업무 결정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통합 실천은 장기적 삶의 질 향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복되는 선택에서 벗어나 중요한 결정에 에너지를 집중하면 우리는 삶의 여러 영역에서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서울 직장인 민지는 정사유와 계율을 통합하여 적용한 후 업무 효율성과 개인 생활 모두에서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대학생 상호는 학업과 인간관계에서 보다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고, 현수와 혜진, 민재는 반복되는 선택과 피로에서 벗어나 중요한 순간에 자신감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정사유와 계율 통합 실천의 구체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루의 중요한 결정과 사소한 결정을 구분합니다. 둘째, 정사유를 통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셋째, 계율을 통해 반복되는 선택을 규칙화하고 선택 구조를 단순화합니다. 넷째, 반복 실천을 통해 습관화하고 에너지를 절약하여 중요한 결정에 집중합니다. 다섯째, 실천 과정에서 마음과 행동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수정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민지, 상호, 현수, 혜진, 민재 모두 정사유와 계율을 통합하여 반복되는 선택에서 오는 피로를 줄이고 중요한 결정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심리적 안정, 업무 효율, 학업 성취, 인간관계 관리 등 삶의 질 전반이 향상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정사유와 계율의 통합 실천은 단순한 행동 규칙이나 사고방식이 아니라 현대인의 삶을 구조화하고 마음의 에너지를 보존하며 중요한 순간에 지혜롭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핵심 전략입니다. 반복 선택과 의사결정 피로에서 벗어나 삶의 여러 영역에서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필수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피로는 단순히 선택의 누적에서 오는 에너지 소모뿐만 아니라 심리적 스트레스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복되는 선택과 판단의 부담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신체적 피로와 결합하여 일상과 업무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피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스트레스 관리와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서울 직장인 민지는 하루 동안 수많은 결정을 내리면서 스트레스를 경험했습니다. 아침 출근길부터 옷, 가방, 점심 메뉴, 이메일 처리 순서, 회의 준비 등 반복되는 선택이 누적되면서 민지는 오후가 되면 작은 결정조차 주저하고 불안과 피로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정사유를 통해 돈을 가장 중요한 결정을 판단하고 계율을 통해 반복되는 선택을 규칙화했지만 심리적 스트레스 관리가 부족하면 여전히 피로가 남았습니다. 대학생 상호는 수업, 과제, 아르바이트, 친구와의 약속 등 다양한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반복 선택으로 인한 피로뿐만 아니라 중요한 학업 결정에서 실수를 두려워하는 심리적 부담을 느꼈습니다.
상호는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병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일 일정 시간 명상을 하고 심호흡과 간단한 운동을 포함한 루틴을 반복하여 몸과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상호는 반복 선택으로 인한 피로를 줄이고 중요한 학업 결정과 인간관계 선택에서 보다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심리적 안정과 의사결정 효율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직장인 현수는 업무 중 반복되는 선택과 동료와의 의견 조율에서 피로를 느꼈습니다. 그는 정사유와 계율 통합 실천 외에도 매일 점심 후 짧은 산책과 심호흡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수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오후 업무 결정에서 보다 집중력 있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또한 신체적 피로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 대학생 혜진은 시험 기간 동안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식사로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반복 선택과 스트레스가 결합되면서 작은 결정에서도 불안과 우유부단이 나타났습니다. 혜진은 규칙적인 수면과 식사, 명상과 운동을 통해 신체적, 심리적 피로를 관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요한 시험 결정과 과제 제출에서 보다 명확하고 자신감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의사결정 피로 감소를 위해서는 우선순위 설정과 선택 구조화가 필수적입니다. 서울 직장인 민재는 매일 업무에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중요한 업무에 집중하고 반복되는 사소한 선택은 계율을 통해 규칙화했습니다. 동시에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을 활용하여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신체적, 심리적 에너지를 재충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재는 반복 선택과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중요한 프로젝트 결정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방법은 다양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호흡법과 명상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의사결정 피로에서 오는 불안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서울 대학생 상호는 아침과 점심 후 10분씩 명상과 호흡법을 실천하여 마음을 안정시키고 반복되는 선택으로 인한 피로를 줄였습니다. 또한 신체적 운동도 중요합니다. 직장인 현수는 매일 30분 가벼운 산책과 스트레칭을 포함하여 피로를 관리했고, 이를 통해 의사결정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관련하여 실제 사례를 보면 민지, 상호, 현수, 혜진, 민재 모두 정사유와 계율을 통합한 선택 구조화와 반복 실천에 더해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병행함으로써 의사결정 피로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마음의 안정과 자신감 향상. 둘째, 중요한 결정에서 집중력과 판단력 향상. 셋째, 반복 선택으로 인한 피로 감소. 넷째, 일상과 업무에서 효율성과 만족도 향상.
스트레스 관리와 의사결정 피로 극복을 위한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반복 선택과 판단을 규칙화하여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둘째, 중요한 결정과 사소한 결정을 구분하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합니다. 셋째, 심호흡, 명상, 가벼운 운동 등을 통해 심리적, 신체적 에너지를 회복합니다. 넷째, 정사유와 계율 통합 실천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필요시 조정합니다. 서울 직장인 민지, 대학생 상호, 직장인 현수, 대학생 혜진, 직장인 민재의 사례는 의사결정 피로와 스트레스 관리가 어떻게 일상, 업무, 학업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지 보여줍니다. 반복되는 선택에서 오는 피로를 줄이고 중요한 순간에 지혜롭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삶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필수 전략입니다. 정리하면 의사결정 피로와 스트레스 관리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정사유와 계율의 통합 실천, 반복 실천을 통한 습관화, 우선순위 설정, 심신회복 활동을 함께 수행할 때 최고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를 통해 현대인은 반복 선택과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고 삶의 여러 영역에서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정사유와 계율은 단순히 이론적 지침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로 적용될 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선택과 결정이 끊임없이 요구되며 반복되는 선택은 의사결정 피로와 심리적 스트레스로 이어집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사유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계율을 통해 반복 선택을 규칙화하며 이를 반복 실천하여 습관화해야 합니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민지는 하루 동안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출근길 경로, 옷과 가방 선택, 점심 메뉴, 이메일 처리 순서, 회의 준비, 업무 우선순위 등 작은 선택부터 큰 결정까지 모두 피로를 유발했습니다. 민지는 정사유를 통해 돈을 하루 가장 중요한 결정과 사소하게 처리할 결정을 구분하고 계율을 통해 반복되는 사소한 결정을 규칙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출근 준비 루틴, 점심 메뉴 선택, 이메일 확인 순서 등을 미리 정해 반복 수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지는 반복 선택에서 오는 피로를 줄이고 중요한 업무 결정과 전략적 판단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 상호는 수업, 과제, 아르바이트, 친구와의 약속 등 하루 동안 수많은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정사유를 통해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계율을 통해 반복 선택을 규칙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과제 제출과 시험 준비는 오전 중에 완료하고 점심 메뉴와 간식 선택은 미리 정해진 규칙대로 처리했습니다. 반복 실천을 통해 상호는 중요한 학업 결정과 인간관계 선택에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었고 마음의 안정과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정사유와 계율의 통합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입니다. 서울 직장인 현수는 프로젝트 일정, 이메일 처리, 회의 자료 검토, 팀 의사결정 등 수많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정사율을 통해 돈을 가장 중요한 업무 결정을 판단하고 계율을 통해 반복되는 선택을 규칙화했습니다. 이메일은 하루 3번 확인, 회의 자료 준비는 회의 시작 30분 전 완료, 프로젝트 일정은 주간 단위로 계획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수는 반복 선택에서 오는 피로를 줄이고 중요한 업무 결정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사유와 계율 활용은 심리적 안정감과 스트레스 관리에도 기여합니다. 대학생 혜진은 과제와 시험, 아르바이트,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선택을 반복하며 피로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정사유로 돈을 가장 중요한 결정을 판단하고 계율을 통해 반복 선택을 규칙화했습니다. 동시에 명상, 심호흡, 가벼운 운동 등으로 신체적, 심리적 에너지를 회복했습니다. 이를 통해 혜진은 반복 선택과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중요한 순간에 보다 명확하고 자신감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정사유와 계율은 인간관계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서울 대학생 민호는 친구 약속, 동아리 활동, 가족과의 시간 등 다양한 선택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는 정사유를 통해 돈을 중요한 인간관계 결정을 판단하고 계율을 통해 반복 선택을 규칙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약속은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만 참여하고 동아리 활동과 과제 시간을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호는 반복되는 선택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를 줄이고 인간관계에서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민지, 상호, 현수, 혜진, 민호, 민재 모두 정사유와 계율을 활용하여 반복 선택에서 오는 피로를 줄이고 중요한 결정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심리적 안정, 업무 효율, 학업 성취, 인간관계 관리 등 삶의 질 전반이 향상되었습니다. 정사유와 계율 활용의 핵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한 결정과 사소한 결정을 구분합니다. 반복 선택과 피로를 줄이고 중요한 순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정사유를 통해 돈을 가장 중요한 결정과 사소한 결정을 구분합니다. 반복 선택을 규칙화합니다. 계율을 통해 아침 루틴, 점심 메뉴, 이메일 확인, 회의 자료 준비 등 반복 선택을 자동화합니다. 반복 실천과 습관화를 통해 선택 자동화와 에너지 절약을 달성합니다. 심신 회복 활동을 병행합니다. 명상, 호흡, 가벼운 운동 등을 통해 신체적, 심리적 에너지를 회복합니다. 실천 과정 점검 및 조정을 통해 지속적 개선을 도모합니다. 서울 직장인 민지, 대학생 상호, 직장인 현수, 대학생 혜진, 대학생 민호,
직장인 민재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복 선택에서 오는 피로 감소, 중요한 결정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 향상, 심리적 안정과 자신감 회복, 업무 효율성과 학업 성취 향상, 인간관계에서 균형과 만족도 향상, 정사유와 계율을 실제 생활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구조를 단순화하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며 중요한 순간에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반복 선택과 피로에서 벗어나 삶의 여러 영역에서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가지 선택을 합니다. 반복되는 선택과 결정은 정신적 에너지 소모로 이어지고 이는 의사결정 피로와 심리적 스트레스로 연결됩니다. 삶을 단순화하고 중요한 순간에 현명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사유와 계율을 통합하고 반복 실천을 통한 습관화, 우선순위 설정,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서울 직장인 민지는 하루 동안 출근길 선택부터 업무 우선순위 결정까지 수많은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민지는 정사유를 통해 돈을 가장 중요한 결정을 판단하고 계율을 통해 반복되는 선택을 규칙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루틴, 점심 메뉴 선택, 이메일 확인, 회의 자료 준비 순서를 미리 정했습니다. 또한 명상과 호흡, 가벼운 운동을 통해 심신 에너지를 회복했습니다. 이러한 통합 실천을 반복하면서 민지는 의사결정 피로를 줄이고 중요한 업무 결정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 상호는 학업, 과제, 아르바이트, 친구와의 약속 등 다양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정사유로 본을 중요한 결정을 판단하고 계율로 반복 선택을 규칙화했습니다. 아침 루틴과 과제 제출, 점심 메뉴, 동아리 활동 시간 등을 미리 정하여 반복 실천했습니다. 또한 짧은 명상과 산책으로 심리적 안정과 에너지를 회복했습니다. 그 결과 상호는 중요한 학업과 인간관계 결정에서 자신감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정사유와 계율 통합, 습관화, 우선순위 설정, 스트레스 관리의 효과는 업무 효율성과 학업 성취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서울 직장인 현수는 프로젝트 일정과 팀 업무, 이메일 처리, 회의 자료 준비 등 반복되는 선택을 통합 실천했습니다. 이메일은 하루 3번 확인, 회의 자료 준비는 회의 시작 30분 전 완료, 프로젝트 일정은 주간 단위로 계획했습니다. 반복 실천과 습관화 덕분에 현수는 중요한 업무 결정에 집중할 수 있었고 의사결정 능력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대학생 혜진은 과제와 시험, 아르바이트, 동아리 활동을 관리하면서 반복 선택과 피로를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정사유를 통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계율과 반복 실천을 통해 루틴을 규칙화했습니다. 또한 명상과 심호흡, 가벼운 운동으로 심리적, 신체적 에너지를 회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혜진은 중요한 시험과 과제에서 더 자신감 있는 판단을 내리고 반복 선택으로 인한 불안과 피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서울 대학생 민호는 인간관계에서 선택 부담을 경험했습니다. 친구와의 약속, 동아리 활동, 가족과의 시간을 모두 관리해야 했습니다. 그는 정사유를 통해 돈을 중요한 인간관계 결정을 판단하고 계율로 반복 선택을 규칙화했습니다. 친구 약속과 동아리 활동, 과제 시간을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했고 반복 실천과 습관화를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호는 인간관계에서 균형과 만족도를 유지하며 중요한 순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정사유와 계율 통합 실천의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 결정과 사소한 결정 구분, 반복 선택에서 오는 피로를 줄이고 중요한 순간에 집중할 수 있음. 판단 기준 명확화, 정사유를 통해 돈을 가장 중요한 결정 판단. 반복 선택 규칙화, 계율을 통해 아침 루틴, 점심 메뉴, 이메일 확인, 회의 자료 준비 등 반복 행동 자동화. 반복 실천과 습관화, 선택 자동화, 에너지 절약, 삶 단순화, 우선순위 설정, 업무, 학업, 인간관계, 생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결정에 에너지 집중. 스트레스 관리 병행, 명상, 심호흡, 가벼운 운동, 신체 심리적 에너지 회복, 실천 과정 점검 및 조정, 지속적 개선과 최적화, 민지, 상호, 현수, 혜진, 민호, 민재 사례에서 나타난 공통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복 선택으로 인한 피로 감소, 중요한 결정에서 집중력과 판단력 향상, 심리적 안정과 자신감 회복, 업무 효율성과 학업 성취 향상, 인간관계 균형과 만족도 증가. 이처럼 정사유와 계율, 반복 실천, 우선순위 설정, 스트레스 관리의 통합은 삶의 단순화와 의사결정 효율 향상의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반복 선택과 의사결정 피로에서 벗어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현명하게 판단하고 심리적 안정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대사회에서 의사결정 피로를 극복하고 삶을 단순화하는 핵심 전략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반복 선택을 줄이고 중요한 결정에 집중하도록 정사유와 계율 통합, 반복 실천과 습관화로 선택 자동화, 우선순위 설정으로 삶의 에너지 집중, 심신 회복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 실천 과정 점검 및 조정으로 지속적 개선. 서울 직장인 민지와 민재, 대학생 상호, 혜진, 민호, 직장인 현수의 사례에서 나타난 공통 원칙은 의사결정 피로 감소와 3단 순화의 실질적 방법을 보여줍니다. 반복되는 선택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중요한 순간에 현명하게 판단하며 심리적 안정과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